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하고 있는 파파타 팩토리의 신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과 같이 사업계획서 꾸미기,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능,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신프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지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해야 될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안에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수많은 기능들을 다 알지 않아도 몇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꾸밀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10년 넘게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지만 파워포인트에 있는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업 PT를 작업할 때도 몇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의 기능과 제가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능은 다 똑같지만 표현되는 방식 자체는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는 어떻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표현하는지 오늘 배워볼 텐데요.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주요 활용법, 이론 강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되죠. 지금 여기 보이는 수많은 기업들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꾸미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기업과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기업들도 파워포인트를 의뢰를 하고 너무 큰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 뭐 직원들이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외주를 맡겨서 전문가에게 아주 멋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곤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먼저 받아보거든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먼저 저에게 오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정보들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무궁무진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행 계획서.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여행 계획서를 쓰기도 하고 회사 소개서, 제품 소개서, 광고 기획서, 서비스 소개서,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사업 계획, 입찰 제안, 홍보 제안, 웹 모바일 기획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네이버의 화면 또는 모바일에서 보고 있는 카카오톡의 화면, 이런 것들도 개발자와 웹 디자이너가 있기 전에 이렇게 모바일과 웹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획자들은 뭘로 기획할까요? 바로 파워포인트와 엑셀과 같은 문서 작업을 통해 기획을 완성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포트폴리오나 행사식순 또는 자기소개서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또 파워포인트로 하기도 하죠. 저는 어디까지 봤냐? 바로 프로포즈 할 때도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활용도가 좋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보다는 좀 더 가볍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이 바로 파워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교재, 전단지, 포스터 너무 많은 부분 디자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워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의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파워포인트를 하시기 전에 항상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죠. 바로 용도와 대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용도와 대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용도. 이 파워포인트 작성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발표를 할 것인지 제출을 할 것인지 알아야겠죠. 그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출을 했을 때 이걸 인쇄를 할지 또 고려해 봐야 되죠. 자, 발표 자료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화면에 있는 슬라이드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청중들이
이미 그 발표 자료에 있는 슬라이드에 그런 텍스트를 다 읽어버리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효과 없는 발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발표 자료에 예를 들어 꿈, 끼, 깡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내가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출을 할 때 꿈, 끼, 깡과 같이 단어만 넣어서 제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출 자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하고 발표를 할 때는 발췌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순서는 제출 자료가 먼저가 되겠고 발표 자료는 나중에 될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제출 자료를 할 때 인쇄를 우선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뭐 사업계획서나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을 30장, 50장 다 완성시켜 놓고 인쇄를 한 후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글자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또는 색감이 맞지 않거나 토너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선 우리가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어떤 폰트의 크기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먼저 인쇄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누구에게 줄 것이냐?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쓸 거다. 뭐 제출을 할 건데 발표도 있어. 그 인쇄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누구한테 주는 자료인데? 라는 것들을 고려해 봐야겠죠. 직장 상사인지 클라이언트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연인인지에 따라서 또 전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죠. 색감이라든지 폰트 규정, 로고 규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 직장 상사에게 보고를 할 건데 직장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직장 상사분이 안경을 끼거나 눈이 너무 안 좋으신데 나는 글자를 너무 작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냥 이쁘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직장 상사는 어떤 폰트를 좋아하는지, 어떤 크기로 하면 적당한지, 어떤 색감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제출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특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입니다. 이 용도와 대상을 고려하는 방법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를 켜고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흰색 바탕에 어떤 걸 집어넣을지, 색상은 어떻게 할지,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용도와 대상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의 문서 작성 프로세스인데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차근차근 따라서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를 켜지 않고 먼저 A4 용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백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 위에 파워포인트와 같이 슬라이드 크기처럼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뭐 A4 용지가 있으면 한 2칸 정도는 그릴 수 있겠죠. 그렇게 칸을 그려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삽입하는 작업, 그게 바로 스퀘어 맵이라고 합니다. 그럼 맵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파워포인트를 먼저 켜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우선시하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과 디자인 중에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내용이죠. 자, 내용과 디자인에 시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내용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10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내용에 7을 투자하시고 마지막 디자인에 3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퀘어 맵 작업을 하게 되겠죠. 스퀘어 맵에 작업을 하게 되면 먼저 주제가 필요할 거고요. 목차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스퀘어 맵에 글로 작성을 해 놓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에 힘을 주고 사업계획서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료 정보 수집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내가 발표를 하거나 사업계획
뭐 투자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나 자료를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료 정보 수집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통계 자료, 잡지, 온라인 사이트, 뭐 동영상, 내가 지나가다가 찍는 자료들,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내용을 채워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채워넣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스퀘어 맵에 내용을 넣고 빼고 채우고 줄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퀘어 맵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 내용들을 줄글로 되어 있던 정보들이 있었다면 도식으로 표현하거나 구조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여기엔 이미지도 없고 어떤 디자인도 없습니다. 도식만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 맵을 준비하고 주제와 목차를 구성하고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자료 정보를 넣고 빼고 채우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작업 후에 도식과 필요한 이미지에 대한 고민들을 스퀘어 맵에 메모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줄글도 들어가고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고민을 했다면 그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이미지, 키 비주얼을 고민하는 거죠. 자, 메시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이미지가 필요할 텐데요. 이미지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벡터 이미지, 실사, 아이콘, 패턴,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들을 메모하는 거죠. 그 다음 이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만들어 놓은 이 스퀘어 맵을 옆에다 두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폰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미지를 찾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다음 파워포인트를 켜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켜고 바로 또 디자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워포인트를 막 하다가 10장, 20장 작업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다 날아간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파워포인트는 저장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부터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 작성 프로세스를 좀 지켜서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 디자인에 몰입하지 않고 내용이 탄탄한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제안서들을 만들 수가 있죠. 자, 파워포인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파워포인트를 잘하진 않잖아요. 저도 이제 뭐 대학생 때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그때 처음 파워포인트를 접해봤고 광고회사를 들어가서 제안서를 쓰면서 또 파워포인트를 접하게 되면서 파워포인트를 잘하게 됐는데 그럴 때 제가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본 거죠. 참고 자료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찾고 디자인에 영감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저는 기업 자료, 기업 PT를 만드는 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자료, 정부 자료를 작업할 때도 많은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 자료를 얻는 것들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퀘어 맵 내용의 정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컨셉으로 디자인을 해 나갈지 참고 자료를 찾는 작업들을 해야겠죠. 자, 참고 자료를 찾는 방법,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자, 몇 가지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 블로그입니다. 네, 제 블로그만 들어와도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템플릿들이 많이 있고요. 공개가 가능한 기업 자료들을 조금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배치나 색감이나 폰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또 무료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뜯어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을 좀 해보시면 금방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아주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죠.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 자, 핀터레스트에 가면 많은 디자인을 수집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올려놓죠.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파워포인트 디자인 또는 뭐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많은 PPT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파워포인트 디자인에 대한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자, 픽사베이와 같은 이미지 사이트들도 있죠.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통해서 사진을 좀 수집하고 픽사베이는 또 동영상도 또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동영상도 파워포인트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모션을 주면서 임팩트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이따가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밖에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무료 폰트, 무료 이미지, 무료 템플릿 이렇게 검색만 하시더라도 많은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런 정리된 링크들을 한 번씩 즐겨찾기 해주시고 그리고 작업에 돌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좀 알아볼 텐데요. 파워포인트는 텍스트, 도형,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느 디자인이든 다 그렇겠죠. 디자인은 텍스트, 도형,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워포인트에서 이 텍스트는 어떻게 강조해서 활용할 것인가? 도형의 기능 중에는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가? 이미지는 어디에서 구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편집하면 될 것인가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픽사베이 또는 아까 봤던 그 핀터레스트 또는 심프로 블로그에서 봤던 모든 자료들을 참고해서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별로 텍스트, 도형,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저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톤 앤 매너라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색상과 어떤 흐름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심프로고 B, C라는 사람이 동시에 다른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다 모아보세요 하고 모은 다음 제가 막 섞어버려요. 그런 다음 다른 분을 모셔다가 여기서 심프로가 작업한 A라는 문서만 다 뽑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수집할 수 있다면 톤 앤 매너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톤은 색상 또는 색상과 또 폰트와 레이아웃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잡아갈 수 있는데요. 방식을 이제 색상, 폰트, 도형,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톤도 잡고 전반적인 흐름을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걸 바로 톤 앤 매너라고 합니다. 그럼 톤 앤 매너를 맞추고 텍스트와 도형, 이미지를 가지고 템플릿을 만드는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켰고요. 이제 글을 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서 글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에 글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는 텍스트만 이렇게 쓴 것이죠.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알고 있어도 아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데요. 자, 이제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목이 들어간다. 메인 타이틀이 들어간다. 그 메인 타이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브 타이틀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업계획서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파파타 팩토리 사업계획서 메인 타이틀이죠.
서브 타이틀로 상상이 현실로 2020 파파타 팩토리 사업 계획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모든 문서를 작업할 때는 메인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을 동시에 같이 작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타이틀, 서브 타이틀 들어갔어요. 그 다음 누가 작성했는지 우리 회사의 로고 작성자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로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SNS, URL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URL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가 들어가도 되겠죠. 언제 작성했는지 날짜. 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든 문서이면 이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굳이 저작권 표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명시해 두고 이건 저작권이 있는 문서다라고 하려면 저작권 표시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총 6가지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6가지 요소만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가 완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흰색 슬라이드에 텍스트만 쓴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두 번째. 메인 페이지가 있으면 두 번째 페이지는 바로 목차 페이지죠. 자, 목차에는 이렇게 인덱스하고 1, 2, 3 목차가 구성이 되겠죠. 자, 목차와 이렇게 로고가 또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목차는 어떤 타이틀의 목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돼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타이틀에 대한 목차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페이지와 지금 목차에 글만 넣어서 완성이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목차 다음에 간지가 나올 차례예요. 자, 01 서브젝트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로고가 여기다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자, 메인, 목차, 간지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제일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내용이 포함된 본문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자, 01부터 시작할 거다. 자,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01부터 시작할 거다. 자, 밑에 있는 목차들은 좀 흐리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로고가 이렇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본문 페이지가 완성됐죠. 마지막 장표는 엔딩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엔딩 장표까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자, 로고도 또 따라오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인, 목차, 간지, 본문, 엔딩까지 5장의 이 슬라이드. 이걸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PT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료 템플릿을 다운받으면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장표만 미리 준비해 두고 아까 톤 앤 매너에 맞춰진 디자인을 먼저 준비해 두면 스퀘어 맵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톤 앤 매너에 맞춰진 PPT 템플릿을 준비해 두면 아주 빠르게 사업 계획서를 꾸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 도형을 가지고 톤 앤 매너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 도형이 다양하게 있죠. 여기서 그냥 네모난 도형을 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색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 색상으로 디자인을 해야겠다.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색상으로 디자인을 이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간지죠. 간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다 채워야겠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고 여기에 있는 글들이 안 보이니까 저는 흰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로고도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빠르게 제가 작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제가 기능이나 이런 꿀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페이지죠. 본문 페이지는 여기에 스퀘어 맵에 우리가 작성한 내용들이 도식이나 뭐 이미지를 포함한 어떤 타이틀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란하게 할 필요가 없죠. 여기다 줄만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엔딩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색상으로 이렇게 톤 앤 매너를 맞춰 보겠다. 위치를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죠. 자, 텍스트와 도형만 들어가서도 이렇게 멋진 템플릿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색상 하나를 썼지만 이 색상 하나를 가지고는 나중에 도식을 완성하거나 내용을 많이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색상 정도는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도형을 하나 더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색을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 엔딩에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맞춰 가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3번과 4번 간지와 본문만 반복되는 거죠. 앞으로 1 메인 페이지와 목차 페이지와 엔딩 페이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퀘어 맵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3번과 4번에 쳐넣은 작업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3번과 4번이 이제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될까요? 02가 되겠죠. 02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02부터 시작될 거야. 위에는 이제 톤 앤 매너가 이렇게 색이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1번 서브젝은 이렇게 하고 2번부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PPT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텍스트와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이미지를 넣어서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다운받아서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자, 구글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구글 이미지에 들어가서 제가 자동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카 PNG라고 해서 자동차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차를 이렇게 고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었더니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가 들어가게 됐죠.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멋있는 자동차 브로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차를 클릭하고 자, 이렇게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복사 붙여넣기. 자, 들어갔죠? 줄여주는 거죠. 어때요? 훌륭하죠? 자, 이 톤 앤 매너. 자동차가 뭐 색깔이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뭐 파란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톤 앤 매너를 또 맞추기 위해서 색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색에 가서 뭐 회색차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만 디자인을 해도 우리는 훌륭한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도형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 이미지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만 기억하시고 이미지를 적절하게 삽입하면 되는데요. 이제 편집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PPT 템플릿이었고요. 자, 톤 앤 매너에 맞춰진 이런 PPT 템플릿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가지고 도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텍스트를 쓰고 이미지를 가져오고 도형을 쓰는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겠지만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법도 파워포인트를 킨 다음 삽입 탭을 누르고 텍스트 상자를 만들기 해서 뭐 그리기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빠른 방법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어떤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홈 탭, 그리기 영역에서 다 마무리하자라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먼저 탁 켰을 때 제일 처음에는 탭이 홈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 다른 데 가지 말자는 거죠. 그냥 바로 상단에 있는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그리고 도형에서 도형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삽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도 모든 걸 홈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그렇고, 두 번째, 그런 텍스트나 도형 이런 개체를 만들었을 때 그런 개체를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개체에서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되는 거죠.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 걔를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텍스트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곳에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 효과 서식이 있고요. 도형에 가서 도형을 편집하고 싶으면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도형 서식이 있는 거죠. 됐죠? 세 번째, 방금과 같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거나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오거나 뭐 캡처한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는 무조건 더블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를 불러와서 더블 클릭하면 상단이 서식으로 쭉 바뀌면서 내가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이미지를 자르기도 할 수 있고 뭐 밝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색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가지 공식만 따라서 해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능에 대해서도 쭉 알아볼게요. 자, 파워포인트를 켜고 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생성하게 되면 제목과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상자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삭제하시던지 컨트롤 A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흰색 슬라이드에서 먼저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공식이 뭐였죠? 홈 탭, 그리기 영역에서 모든 걸 다 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홈 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그리기 영역에 보면 여기 가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텍스트 상자예요. 자, 이제는 텍스트 상자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클릭하고 쫙 이렇게 한 다음에 심프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쭉 하고 심프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막 잡다 보면 왜 안 잡히지? 이상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죠. 왜 안 잡힐까요? 텍스트 상자는 이만해요. 내가 쓰는 거는 요만큼 씁니다. 자, 보통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그리고는 하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텍스트는 내가 쓰는 만큼 텍스트 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나중에 편집하기도 아주 효과적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있는 가를 클릭하고 화면에다가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작성하고 싶은 글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심프로에 닥치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했어요. 자, 크기를 조정할 때도 옆에 있는 이 가로 크게 작게 이렇게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 내가 원하는 폰트를 활용해서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죠.
우리가 파워포인트에는 맑은 고딕이나 HY 경고딕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유료 폰트나 무료 폰트를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무료 폰트를 좀 더 추천을 드리면 네이버에서 나눔 스퀘어라는 폰트를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유료 폰트를 굳이 구매해서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효과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영문, 한글, 뭐 숫자 모두 다 괜찮은 폰트이니까 나눔 스퀘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폰트로 바꿔볼게요. 나눔 스퀘어. 그래서 쭉 가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나눔 스퀘어로 바꾼 다음 크기를 적당하게 키워주고, 처음에 저는 강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검은색 폰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옅은 회색 폰트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짙은 색을 표현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지금 텍스트에 대한 부분, 우리가 텍스트 도형, 이미지가 있었는데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죠. 텍스트에서는 딱 5가지 강조법만 아시면 돼요.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색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크기로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굵기로 강조하는 거죠. 네 번째, 이미지. 다섯 번째, 도형입니다. 사실 이 5가지가 디자인의 끝이에요. 해볼게요. 자, 심프로에 닥치고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닥치고는 아니죠. 심프로 또는 파워포인트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그 두 개에다가 색을 좀 더 짙은 색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심프로 짙은 색, 파워포인트 짙은 색 이렇게 해줬어요. 아주 기본이죠. 크기를 좀 더 키워. 네, 이렇게 키워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폰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굵기들이 있죠. 나눔 스퀘어 중에서도 이렇게 굵은 폰트들이 있어요. 이 폰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굵게라는 게 있죠, 기능이. 이 굵게를 클릭하게 되면 그렇게 굵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폰트가 가지고 있는 굵기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워포인트 이 부분은 짙은 색으로 표현하고 크기도 좀 키웠고 나눔 스퀘어 중에서도 좀 더 굵은 폰트로 표현했어요. 자, 심프로에 가서도 또 얘도 색도 바꾸고 크기도 키우고 나눔 스퀘어 굵은 폰트로 또 바꿔줘야 되죠. 자, 이때 좀 더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사인데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서식을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컨트롤 Shift C, 컨트롤 Shift V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서식을 심프로에다 옮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Shift C, 컨트롤 Shift V 해주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좀 빠르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서브타이틀 한번 적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텍스트 상자 클릭. 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파워를 싣고 포인트를 넣어라 라고 했어요. 또 맑은 고딕으로 나왔죠. 이것도 여기에 있는 치에 있는 서식을 여기다가 복사하고 싶어. 컨트롤 Shift C, 컨트롤 Shift V 이렇게 해주면 서식이 빨리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는 내가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글을 쓸 때 여기에 있는 나눔 스퀘어 폰트로 글을 쓰고 싶어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상자를 지정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 중에서 오른쪽 마우스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에 바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글을 쓰더라도 자, 이렇게 내가 지정한 폰트로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해 볼게요. 파워와 포인트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파워를 짙은 색으로, 포인트를 짙은 색으로 좀 더 크기를 키우고, 파워도 크기를 키우고, 굵기도 좀 더 굵은 폰트로,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이렇게 해주면 앞에 색과 크기와 굵기를 가지고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거죠. 사실 이렇게 괜찮은 고딕체, 괜찮은 글꼴을 가지고 흰색 바탕에 강조들만 잘 해서 글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강조법 3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잘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주변에 뭐 포스터나 버스 광고나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광고물이나 포스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포스터를 다 보면 이런 강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파워포인트도 접목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이 이 앞에 있는 3가지였고요. 자,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양한 효과를 주는 건데요. 내가 이미지를 넣고 싶은 부분들을 다 지정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텍스트 효과 서식을 클릭하면 이렇게 도형 서식이 나와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있는 A만 클릭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A 클릭, 텍스트 채우기 클릭. 그림을 채울 거다를 클릭한 다음 어디서 삽입할 거냐? 파일에서 찾아서 삽입할 거다 해주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면 폰트의 디자인이 무궁무진하게 변신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넣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하고 삽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폰트의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위에 물결처럼 흰색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미지를 넣게 되면 심프로에 닥치고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겠죠. 또는 반으로 갈라진 그런 이미지를 넣게 되면 폰트를 반으로 가른 듯한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강조하거나 또는 내가 핵심 키워드들, 카피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딱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 이미지를 넣어서 강조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텍스트를 강조하는 방법 4가지까지 했는데요. 5번째를 한번 해볼게요. 5번째는 바로 도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도형은 역시 홈탭 그리기 영역에 이곳에 다 있습니다. 여기를 딱 펼쳐보면 수많은 도형들이 있죠. 이 수많은 도형들을 가지고 폰트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삼각형은 이렇게 삥 돌려서 역삼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을 제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볼게요. 도형 윤곽선도 없음으로 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없어진 건 아니죠. 여기에 흰색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 복사 붙여넣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지 마시고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좀 더 빠르게 해야 되겠죠. 컨트롤만 누른 상황에서 이 개체를 옆으로 당겨주면 하나 더 생겨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도 마찬가지, 도형도 마찬가지, 이미지도 마찬가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하나 더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복사된 이 도형을 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이 도형을 쭉 이동해서 아래쪽에 쭉 갖다 놓고요. 자, 두 번째 있는 도형을 가지고 여기다가 빵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폰트를 반으로 가른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폰트 형태를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도형 윤곽선도 없애버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폰트의 색상과 동일하게 만든 다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워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다시 복사 붙여넣기 삥 돌린 다음 워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파워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폰트의 형태까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폰트를 강조하는 방법도 바로 도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넣어서 강조도 할 수 있겠죠.
파, 워, 포, 인, 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도형으로 폰트를 강조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폰트를 강조하는 방법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색, 크기, 굵기, 이미지, 도형으로 강조하는 방법. 이 5가지 활용법만 알고 있어도 흰색 슬라이드에 글을 작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흰색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스퀘어 맵 작업했던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조하는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어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도형이에요.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톤 앤 매너를 맞추기도 하고 전반적인 배경이나 어떤 도식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도형은 역시 홈탭 그리기 영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활용하면 되는데, 자, 도형에서 가장 좋은 기능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른쪽 마우스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어떤 기능이 있냐, 바로 점편집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도형은 아까 홈탭 그리기 영역을 이렇게 펼쳐보면 수많은 도형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도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다른 형태로 뭔가 표현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때, 그럴 때 바로 점편집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바로 점편집을 클릭하고 모서리에 까만색 점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까만색 점은 바로 직선을 표현하는 점, 까만색 점을 클릭했을 때 양쪽에 나오는 흰색 점들은 바로 곡선을 표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점편집을 클릭하고 까만색 점을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서 디자인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여기서. 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점편집을 했어요. 까만색 점을 클릭하고 흰색 점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을 표현하는 점이죠. 이렇게 곡선이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점편집. 까만색 점을 클릭하고 흰색 점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런 곡선이 표현되는 거죠. 형태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핀터레스트나 이런 것들 제 블로그에 와서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 것들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다 하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점편집이라는 기능입니다. 점편집처럼 훌륭한 기능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심프로라고 하는 영문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눔 스퀘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글을 적고 도형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얹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형과 글을 같이 잡는 거예요. 그럼 도형 서식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돼 있죠. 여기에 도형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병합에 가서 조각이란 걸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텍스트와 도형이 이렇게 조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능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텍스트는 텍스트가 아니라 바로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뜯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얘네들도 도형처럼 색상을 바꿔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방금 배운 바로 점편집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도형이니까요. 오른쪽 마우스 점편집. 이렇게 점편집을 통해서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점편집. 형태를 바꿔서 내가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고를 만드는 것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바로 일러스트에서 하는 작업을 바로 파워포인트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형 병합이라는 기능인데요. 도형 병합은 내가 원하는 도형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집합 같은 거 표현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도형 두 개를 가지고 합친 다음에 이렇게 합친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을 들어가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되면 두 개가 합쳐지게 되고요.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한 곳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조각을 하면 다 조각나게 돼 있어요. 교차를 하면 교차된 부분만 남겨놓고 다 없어지는 거고요. 빼기를 하면 뒤에 만든 도형이 앞에 도형을 빼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조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색도 입력하고 그러면서 어떤 교집합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도형 병합이라는 기능입니다. 도형에서는 이렇게 전편집과 병합 기능만 알고 있어도 아주 훌륭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죠? 핀터레스트나 이런 것들 보면서 형태를 보면서 그걸 참고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에 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시키셔야 될 거예요. 뭐 구조를 설명하거나 단계를 설명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들을 많이 만들 테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도형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하면 자, 이 도형들을 색깔을 바꿀 거 아니에요. 이때도 색깔을 바꿀 때는 이렇게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색이 또 변경될 수가 있고 어울리는 색들끼리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그런 영역들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가지고 형태를 변형시키고 배경도 깔고 뭐 도식도 하고 전편집도 하고 도형 병합을 통해서 형태를 막 바꿨다면 이제는 그 메인 타이틀 또는 카피의 그 메시지를 좀 더 힘을 주기 위한 이미지를 잘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지를 구하는 것들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구글의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되 저작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런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픽사베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받았다 치고 이미지를 삽입한 후에 어떻게 편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삽입, 그림.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여기 삽입 그림에서 제가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삽입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미지에서 가장 좋은 기능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왔을 때는 공식 세 번째가 있었죠. 이미지를 편집할 때는 항상 더블 클릭. 자, 위에 보이시나요?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 서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항상 편집할 때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제일 좋은 기능 첫 번째 뭐냐?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르기라는 기능이에요. 이 자르기라는 기능은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도 디자인할 수 있게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누군가가 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가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어디서 구해온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지 사이트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미지들을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사이즈로 배치를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위에서 당기고 뭐 위에서 좀 당기고 옆에서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라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날씬해지기도 하고 뚱뚱해지기도 하고 뭐 스포츠카가 갑자기 버스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비율을 흐트러뜨리면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자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르기 조절점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까만색 자르기 조절점들을 이동하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해 라고 하고 비어있는 곳을 클릭만 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르기라는 기능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하고 자르기. 나는 여기만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타이틀들을 넣어주면 디자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방식마다 디자인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르기. 자, 여기만 이렇게 보여줄래? 타이틀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겠죠. 위, 아래, 옆, 오른쪽, 왼쪽, 뭐 가운데다 둘 수도 있겠고요. 이런 형태로 자르기를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아요. 위에 자동차를 이렇게 불러와서 디자인한 것처럼 여기도 자르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쭉 나오고 색도 바꾸고 뭐 자르기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회전이라고 있잖아요. 회전에서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나는 여기 앞만 보여주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둡니다. 두고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면 여기 뒤에는 안 보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편집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르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더블 클릭, 자르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밖에 클릭만 해주면 잘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자르기라는 기능이에요. 아주 훌륭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르기를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또는 자르기와 또 동일한 기능이긴 하지만 더 훌륭한 기능이 바로 자르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 아래를 클릭해 보면 바로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또 훌륭하죠.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도형들이 있잖아요. 이 도형으로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이걸로 자르고 싶다. 곱하기 기호로 잘라내고 싶어.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죠. 자, 다시 더블 클릭. 도형에 맞춰 자르기. 자, 평행사변형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두고 이렇게 사진을 배치하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텍스트와 이미지만 들어갔으니까 우리 도형을 가지고 이제 톤앤 매너를 맞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도형을 가지고 좀 더 디자인을 꾸며보자면 똑같은 동일한 이런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색상으로 뭐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디자인이 완성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쭉 말씀을 좀 드리면 파워포인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텍스트, 도형, 이미지뿐이다. 텍스트는 텍스트를 강조하는 방법 5가지만 활용하시면 되고 텍스트를 강조하는 5가지 방법은 색, 크기, 굵기, 이미지, 도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 가독성이 높은 텍스트를 구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나눔 스퀘어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흰색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톤앤 매너를 맞추기 위한 도형을 가지고 배경을 깔고 디자인들을 좀 해볼 겁니다. 자, 디자인을 그냥 내 스스로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참고 자료를 찾으라고 했죠. 뭐 심프로 블로그가 됐든 또는 핀터레스트가 됐든 좋은 참고 자료를 찾아서 그걸 보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 참고하고 배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도형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만든 도형은 너무 만들기 어려워.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없는 도형인데 그럼 뭘 활용하면 되죠?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바로 전편집이라는 게 있고요. 자, 도형을 또 더블 클릭하면 상단이 서식으로 바뀌면서 도형 병합이라는 기능이 나오죠. 그럼 도형 병합을 통해서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만들 도형들이 없죠.
그럼 그렇게 해서 도형을 배치하고. 자, 도형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콘을 쓰거나 또는 뭐 배경을 쭉 깔 수 있는 이미지를 쓰거나 방금 배경이 없는 자동차 같은 PNG 이미지를 쓰거나 그런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 편집하고 싶어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편집할 때는 항상 더블 클릭 하시면 되겠죠. 그럼 더블 클릭하면 상단이 서식으로 바뀌면서 색상과 자르기라는 기능들이 나오죠. 자, 자르기를 클릭하게 되면 조절점들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조절한 다음 비어있는 곳을 클릭만 하면 다 잘라내지고요. 그래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진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잘라내고 싶어. 그러면 또 더블 클릭, 오른쪽 상단의 자르기에서 자르기를 펼쳐보면 그 아래에 바로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잘라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형, 텍스트, 도형, 이미지 이 세 가지 활용법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서를 이쁘게 꾸며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스퀘어 맵을 작성할 때도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의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보면 세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현재 상황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그럼 현재 문제점, 현재에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인지 제안하는 거죠. 그럼 현재, 미래, 제안의 방식 이렇게 사업계획서의 큰 구조를 생각하시고 디자인을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서 핵심만 쭉쭉 뽑아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업계획서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참고 자료들을 좀 잘 찾아보면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좀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참고하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 네.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요. 투자 유치와 정부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발표 자료 디자인은 각각 다른 느낌으로 제작해야 할지 질문 주셨어요. 다른 느낌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내용에 따라 좀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따라서. 네. 그래서 뭐 다르진 않고요. 뭐 디자인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만 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미지라든지 도식이라든지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사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 한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잖아요. 네.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도형에 맞춰 자르기 할 때 네. 도형 크기는 따로 지정할 수도 있는지, 예를 들면 우측에서 일출하는 사진을 중심점으로 X자로 자르고 싶을 때 이게 크기 설정이 가능할지 궁금하셨습니다. 우측에서 X자로 자르고 싶을 때 네.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일출한 사진은 아닌데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르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클릭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아까 X자라고 하셨으니까 이 X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X자로 잘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오른쪽 상단에 맞습니다. 자르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자르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자르기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지정해주고 자르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네. 네. 모양도 조금씩 변형하실 수 네, 있고. 네, 변형도 될 수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면 볼수록 신기한 네.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도 있지만 또 이렇게 도형을 아까 우리 도형 병합 배워봤잖아요. 네. 도형 병합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 X자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잡고 도형서식에서 이렇게 조각을 내게 되면 이렇게 오, 그렇군요. 네, 빠지게 되는 거죠. 신기합니다. 네. 아, 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게 더 쉬울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네. 두 가지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PPT를 만들 때 색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혹시 색 조합을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네, 색 조합을 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씁니다. 그 핀터레스트라든지 이런 네. 사이트들 또는 제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잘된 제안서를 먼저 고른 다음 네. 거기서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색상표를 또 만들어 놨어요. 네, 그걸 또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색상을 쓰기가 진짜 힘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색이 어떤 색하고 어울릴지 이런 거를 좀 가늠하는 게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색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색상, 뭐 조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많이 나옵니다. 그걸 뭐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색상 조합을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이걸 뭐 캡처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가져가 볼게요. 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이 디자인 색상을 좀 참고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 그림,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슬라이드 밖에다 두고 네. 어떤 도형들을 내가 만들 거다. 그런 다음 도형의 색깔을 바꾸는 부분이 있잖아요. 윤곽선을 없애고 네. 도형 채우기에서 내가 이 색을 활용하고 싶다. 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스포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음. 스포이드를 딱 클릭하고 여기를 딱 찍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색상들을 같이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다. 네. 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미 있는 그 색상표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구글에서 심프로의 색상표 또는 뭐 파워포인트 색상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게 나와요. 아, 네. 이렇게 색상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색상표 조합되어 있는 잘된 제안서에서 제가 어울리는 색상들끼리 추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가져다가 이것도 뭐 캡처를 해도 되겠죠. 캡처를 해도 되고 네. 혹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RGB 숫자 값을 입력해서 입력하는 것도 찾을 있죠.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 스포이드가 있기 때문에 RGB 값을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더 어려운 길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고 네. 여기 제가 RGB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RGB 값을 입력하는 방식도 있죠. 여기서 도형 채우기, 네. 다른 채우기 색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RGB 값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숫자 값이 네. 있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비슷한 색상에 관련된 질문이라서 먼저 네. 하나 드리면 네. 사업계획서 꾸미기에서 색상의 개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어.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지금 여기 제가 4가지 색상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네. 한 4가지 색상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네네. 네, 너무 많은 색상을 쓰게 되면 너무 현란해서 보기에 좀 어렵고 네.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색상을 4가지 쓰더라도 네. 폰트의 색상은 흰색, 검은색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 네. 이제 폰트의 색상까지 하면 6가지 색상 정도는 되겠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사업 기획서 같은 레퍼런스 구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네. 또 어디서 참고를 할 수 있을지. 맞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의 레퍼런스는 사실 공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구하기도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업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하는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네. 거기 가면 이제 발췌를 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올려놓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거나 사실 사업계획서의 디테일한 뭐 그런 것들은 좀 주변에 또 자문을 좀 구하거나 이렇게 네.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지만 네. 네,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구하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강사님은 PPT 네. 대충 만지시는 것 같은데도 네. 엄청 예쁘신데요. 네. 그림 크기라던가 그런 비율이 약간 있어 보이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황금 비율, 이뻐 보일 수 있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좀 알려달라고. 그 비율의 정답은 사실 없어서 뭘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 역시도 이제 수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한 비율로 뭔가 자를 재듯이 이렇게 하는 디자인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할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많이 찾아가지고 네. 그 레이아웃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시즌에 따라서 시즌에 또는 때에 따라서 네. 이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나요? 트렌드에 따라서? 그렇진 않고요. 뭐 네. 시즌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트렌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 있어요.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그냥 일반적인 2D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 반면에 네. 영상이나 모션을 좀 넣어서 하는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한번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워포인트는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성우의 더빙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으로 뽑아낸 그 LH 한국주택토지공사의 네. 공식 소개서 작업인데요. 이것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자, 이 작업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성우의 더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더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더빙이 쭉 흘러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는 이런 자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구현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들은 이 슬라이드 내에서 개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라 하고 네. 슬라이드와 슬라이드가 바뀌는 것들을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전환 효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밖에 내용의 어떤 GIF 이미지라고 하죠. 우리가 움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넣어서 모션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게 지구본이 돌아가고 와이파이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디자인을 하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또 관련돼서 나온 질문이 있는데요. 네.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다는데 설명을 좀 듣고 싶다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요? 네. 네.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파워포인트 자체에 있는 전환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동시에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보통 일은 아니죠. 네. 어려운 네, 일이고. 네. 그래서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네. 우리 뭐 사업 계획을 하신 분들도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
모션 그래픽은 사실 뭐 애프터 이펙트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파워포인트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 기능이 예, 있군요. 예. 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걸 애니메이션을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아까 자동차 옆에 이렇게 자동차를 예, 예. 네, 넣는 그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네. 자동차 옆에 배경이 복사되어 딸려올 경우 배경을 지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검색어 뒤에 PNG라는 확장자명을 같이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올려놓고 PNG 이미지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둑판이 좀 더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바둑판이 그대로 보여지는 이런 네. 상황들도 생기고. 저기 아예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네, 저런 그렇죠. 이미지. 이게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이 없는 이미지들을 필요로 할 때는 결국에는 포토샵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네. 포토샵에서 그림을 따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파워포인트에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합니다. 네. 네, 한번 그 기능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이걸 복사해 가지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배경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배경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럼 원래는 포토샵으로 깔끔하게 따주는 라인을 것이 다 따야 되는데. 중요한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런 기능을 넣긴 넣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블 클릭하고 또 이미지니까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네.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왼쪽 상단에 배경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배경 제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으로 채워진 부분들은 다 없어질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뒷부분이랑 앞부분이 이렇게 영역이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겠죠. 네. 그래서 보관할 영역을 이 펜 툴로 이렇게 그리면서 네네. 네, 그리면서 이제 보관하겠다. 이렇게 그려주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정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다음에 밖에 이렇게 클릭해주면 배경이 사라집니다. 오. 하지만 깔끔하진 않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빠르게 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차와 배경 색이 정확하게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복잡한 것들, 뭐 습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힘들죠. 네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포그래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이번에 생각을 인포그래픽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네. 생각을 인포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어쨌든 뭐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줄글로 표현된 글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거기서 핵심 키워드들을 뽑고 네. 그 핵심 키워드에 어울릴 만한 이미지를 좀 고민해 보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사, 뭐 또 그 아이콘 같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에 어울리는 아이콘들을 골라내고 그걸 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선시 돼야 될 것들은 정보를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도식화할지 그림을 그려보는 것, 네. 그걸 이제 시각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만들어내는 것, 이런 네. 것들을 좀 차례대로 해보는 거고, 메타포라는 이런 기법,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뭐 사물을 보실 때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해보는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하죠. 인포그래픽을 표현하려면. 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PPT에 영상을 많이 넣기는 하던데 네. 발표 PPT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그리고 또 발표 PPT에 영상이 들어가면 좋은 사례가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임팩트가 있는 첫 발표, 그러니까 발표의 첫 순간에 영상을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어 타이틀 작업을 할 때 영상을 활용하는 거죠. 아까 네. 픽사베이라고 그 사이트를 알려드렸잖아요. 무료 이미지 네, 사이트. 거기 가면 동영상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데서 동영상을 하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 비디오로 들어가면 네. 내 PC의 비디오에서 다운받은 비디오를 삽입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밑 비디오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디오는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흘러가죠. 네. 이게 배경에 이렇게 꽉 찬 것처럼 이미지처럼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 있고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타이틀을 또 얹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위에.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멈춰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이 움직이면서 첫 시작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동영상을 그냥 어디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도 너무 화질 좋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우리 사무실의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 제품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촬영해서 앞에다가 딱 두시면 임팩트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황에서 그냥 하면 이게 동영상이 여기까지 가고 또 끊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영상을 이렇게 재생해 가서 네, 자동 실행으로 해주고 프레젠테이션을 켰을 때부터 그냥 바로 시작되게 그리고 반복 재생을 하게 해주면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쫙 구름이 흘러가면서 네. 저 타이틀은 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였죠? 그 질문이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발표 PPT 영상에 들어가면 좋은 사례가 있을지. 아, 좋은 사례.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발표에 맞지 않는 영상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발표 PPT에 영상 넣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어울리지 않는 사례를. 네. 어울리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있죠. 이제 발표에 맞지 않는 영상을 넣거나, 네. 흐름에 맞지 않는 영상을 넣거나 이런 것들은 또 어울리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 사업 계획에 맞는 영상들, 네. 그 발표의 스토리에 맞춰서 영상을 삽입하는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PPT에 픽토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뭐 픽토그램, 아이콘, 뭐 네. 동일하죠. 그런 아이콘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뭐 무료 픽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 구하기 어렵다면 이 파워포인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여기 있는 색상 있죠. 이렇게 하면 도형 서식에 있는 색상, 여기에 있는 색상들로 이렇게 채워놓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걸 이제 내용이라고 해볼게요. 네. 가운데 정렬해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1번에 해당되는 내용에 어울리는 픽토그램을 넣고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삽입에 들어가면 아이콘이라는 게 있죠. 아이콘. 네. 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만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마이크 그리고 뭐 이런 거. 한 번에 여러 개가 지정이 되는군요. 네네네.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이런 아이콘들을 색상을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타이틀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이죠.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디자인 가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펼치게 되면 네. 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까 색 조합, 색에 대한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기 색에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색을 색 조합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아주 훌륭하게 여러 색 조합으로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처음 보는 또 기능들을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품 관련 디자인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3D 파일이 PPT에 첨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강조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3D 파일이 또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영상 위에 또 3D 파일을 삽입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삽입 들어가면 3D 모델이라는 게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이 있는 경우도 있고 3D 작업을 해서 넣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3D 모델 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 파워포인트에서 또 제공하는 3D 모델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하고 이런 것들을 클릭하고 삽입하게 되면 확실히 3D라 그런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이 삽입되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뭐 적절하게 내용에 따라서 사실 디자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인공위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구본이 3D로 돌아가고 아까 GIF와 같은 그 움짤이라고 하는 네, 움직이는 움짤들. 그런 와이파이나 뭐 네. 위성 사진, 위성 이미지들을 넣어서 네. 이렇게 모션을 주는 그런 방식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삽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이런 3D 모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모션들을 좀 주면 이렇게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스윙을 한다거나 턴테이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얘네도 잘 활용하면 진짜 네. 멋있는 네, 그러면 이제 표자료를 배경에 어울리는 뭐 우주의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 3D는 이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주면 또 아주 멋있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점점 이게 디벨롭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 이 질의응답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대표님의 이 컴퓨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보여주셔서 네, 그래서 오늘 감사드리고 어쨌든 질문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사업계획서 꾸미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았고요. 강사로는 파파타 팩토리 신강식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